21세기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국가가 있습니다. 2010년 중반 파키스탄의 1인당 GDP를 추월했고 2020년에는 사상 최초로 인도까지 넘어섰는데요. 놀라운 점은 전 세계가 저성장을 면치 못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성장률이 3.8%였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고 전 세계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그래서 남아시아에서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나라로 꼽히는 이곳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 다름 아닌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에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라벨이 붙은 옷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자라, H&M,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부터 노스페이스, 폴로 랄프로렌, 파타고니아 같은 유명 브랜드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진 옷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방글라데시에서 세계 유명 브랜드 옷들을 만든다는 뜻일 텐데 맞습니다. 우리 이미지 속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지만 사실 이 나라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의류 수출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출이 방글라데시 경제의 큰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명 의료기업의 아웃소싱 공장이 바로 방글라데시니까요. 사실 가나는 방글라데시의 오랜 이름표였습니다. 수도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몰린 탓에 다카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3,878명으로 세계 1위이고, 독립전쟁 후에는 하루 15시간씩 쓰레기를 주워야 겨우 한 끼 식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죠. 그럼 방글라데시가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70억 달러 이상씩 들어오는 해외 원조, 또 하나는 40~50만 명에 달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그리고 방글라데시 경제의 기둥인 의류산업입니다. 그중 의류산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2024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액은 385억 달러, 약 53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의류 수출 대국이죠.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산업에는 약 450만 명이 직접 종사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2천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산업인 겁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방글라데시를 두고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의류 수출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산업의 시작에는 한국 기업, 정확히는 1979년 대우그룹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가발이었습니다. 그러다 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옷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 옷을 수출하던 국가는 한국 외에도 대만, 홍콩 등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미국이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다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해 개발도상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의류 및 섬유 제품의 수출 쿼터를 설정하기로 하죠. 각 국가별로 수출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만드는 족족 다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쿼터를 우회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해외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인데 한국이 찾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손이 빠른 나라, 그렇게 찾아낸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가난을 탈출할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당시 태국, 스리랑카, 온두라스 등도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지만 방글라데시의 절박함은 남달랐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미사용된 섬유 수출 쿼터를 내세워 자국의 공장을 세워달라며 끈질기게 구애했죠.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979년 대우그룹과 방글라데시의 대시가먼츠가 합작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시가먼츠 창업주 누르 콰데르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당장 한 장 두 장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고 대우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979년부터 앞으로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바꿀 젊은이 130명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들은 6개월간 부산의 대우 공장에서 의류 생산과 수출 실무를 맨몸으로 익혔는데요. 이렇게 습득한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 대시가먼츠 공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약했고, 이후 일부는 독립해 자신의 공장을 세우는 등 산업 전반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2위 의류 수출 대국 방글라데시의 1위 기업은 한국 기업인 영어무역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삼성전자급 대우를 받고 있죠. 영어무역의 방글라데시 스토리는 사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1979년 처음 방글라데시 투자를 결정한 후 1980년 수도 다카에 첫 의류공장을 세웠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51대 49 비율로 합작한 영원스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생산한 패딩 재킷 등을 스웨덴에 수출하면서 수출 시장에 포문을 열었죠.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첫 번째 외국인 투자 의류 공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방글라데시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장이어서 진출한 것은 아닙니다. 성기학 회장도 스웨덴으로 보내야 하는 수출 쿼터가 꽉 차 어쩔 수 없이 방글라데시로 진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죠. 영원무역의 수출 성공을 지켜본 정부는 제2의 도시 치타공에 치타공 수출 가공 구역을 만들어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삼성물산과 같은 기업들이 방글라데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영원무역이 치타공에서 운영하는 공장만 무려 22개에 이르는데 주력 사업은 글로벌 OEM 사업입니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 전 세계 40여 개 의류 브랜드의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죠. OEM은 사실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 적합한 사업인데 가령 옷을 만든 후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쉬운 예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굳이 공장을 소유해 옷을 생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국의 공장을 세우면 비싼 노동력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옷을 잘 만드는 나라들을 찾다 보니 방글라데시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영원무역이 옷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과 패턴을 만들고 원자재, 부자재 등을 지정해줍니다. 그럼 영원무역이 그대로 만든 후 여기에 아디다스 라벨을 붙여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무역이 괜히 삼성전자급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무역의 연간 수출액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03년 겨우 200억 원이었는데 약 20년 만에 50배가 넘게 증가했죠. 방글라데시 의류기업 가운데 2위, 3위를 형성하고 있는 하밈그룹과 만달그룹의 2배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방글라데시에 남긴 족적은 실록합니다. 현재 영원무역은 치타공 남단에 약 110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한국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 최초이자 최대의 민간 수출 가공구역으로서 수십 개의 제조공장, 물류 주거시설을 갖춘 일종의 산업도시입니다. 성기학 회장은 척박한 황무지였던 이 땅에 인공호수를 파고 나무를 심어 녹지로 탈바꿈시켰고 친환경 기반의 공장들을 세워 현재 약 3만 5천 명이 이 단지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완전히 가동되기 시작하면 10만 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예정이고 노동자 교육을 위한 섬유 패션대학까지 설립 중입니다. 최신식 산업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일자리와 기술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이보다 예쁜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성 회장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해줬죠. 영원무역이 방글라데시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사실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 성장에는 외부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원래 섬유산업은 계속해서 생산 거점이 이동해왔습니다. 1950년대 유럽에서 북미와 일본으로 건너가더니 1960년대에는 한국, 홍콩, 대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같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또 이동했습니다. 원래 방글라데시보다 앞섰던 나라는 스리랑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 최대 수출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스리랑카 내전으로 불안해지자 스리랑카에 주문을 주던 바이어들이 덜 불안한 방글라데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H&M, 자라,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은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요인들이 모여 최근 30년간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액이 무려 수천 % 증가하면서 잭팟을 터뜨렸죠. 앞서 언급했듯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의류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출대국은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전체 수출의 80%가 이 분야에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산업인지 짐작케 합니다. 이 덕분에 한때는 밑빠진 독이라 불리던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가 내년이면 이 지위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헌도 적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더 가난한 나라에 산업을 심어주는 위치에 섰습니다. 대우와 영원무역이 이끈 기적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한 국가의 경제 지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 사례로 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윈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